내 몸의 데이터를 계속 스스로 이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훈련을 하시면은 언젠가 다 이게 성적으로 돌아오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인터벌 훈련하고 오늘 회복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영상을 좀 올리면서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최대 심박수 그리고 본인의 역치 심박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정확하게 심박수 측정을 하려면은 제한된 환경에서 심박수 여기 가슴에다 붙이고 테스트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러너들은 그런 환경은 없고, 쓸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스마트워치가 공급이 잘 돼 있어서 워치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만으로도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 가민 데이터는 최근에 나의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 심박수하고 이제 존 1, 2, 3, 4, 5를 측정을 해줍니다. 저는 저만의 측정 방식을 좀 사용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한 거리를 한 500에서 400 아니면 800까지 놔도 돼요. 그 정도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한번 하고, 그리고 회복 조깅을 한 400m, 500m 정도 다시 하고, 다시 또 전력 질주를 하고 회복 조깅을 하고, 요런 세트를, 그러니까 인터벌이죠. 요런 인터벌 같은 훈련을 한 대여섯 세트 이상 반복을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한 80, 90%까지 안 올라가던 게 마지막 세트에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갑니다. 전력 질주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저의 최대 심박수로 생각을 하고 훈련 페이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강도 훈련은 가끔씩 계속 반복해주면은 최대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측정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몸에서 받아주는 최대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한번 고강도 훈련을 한 걸 기준으로 측정하면 안 되고,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심박수를 잡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각자의 훈련 페이스를 찾으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를 조깅 페이스, 회복 페이스로 잡고요. 네, 역치주를 한 80% 가까이 잡습니다. 80% 좀 넘죠. 80에서 90 사이가 역치주고, 이제 인터벌은 거의 90 넘습니다. 90에서 100 사이를 인터벌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 실제 대회에서 뛰는 페이스는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80%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떠보면 한 90%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데이터를 계속 차고차고 쌓아가는 거예요. 이 너무 시계 데이터만 의존하지도 말고, 내가 언제 훈련했던 게 어느 정도였고, 이게 몇 주 반복되니까 이 정도로 쌓이더라, 그런 자기만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심박수가 다릅니다. 저는 최대 심박수가 200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180이 나오거든요. 전 마라톤 대회 뛸 때 180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도로 계속 뛰냐, 그 심박을 어떻게 버티냐.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그 180으로 뛰는 게 전 편합니다. 저는 한 190 정도 돼야지 그만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한 170만 돼도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다 개별 차이가 있는 거니까 각자 심박수를,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최대 심박수도 중요하지만 이 뛸 때 심박수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4분 50초 페이스로 뛰고 있거든요. 4분 50초인데 심박수는 140 정도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력 질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편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뛸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보다 더 윗급에 있는 분들은 조깅을 4분대로 해요. 4분 20초? 그 아식스 레이서의 그 김민준 코치님, 그분 뛰는 거 보니까는 4분 20초로 회복주 잡더라고요. 아니 4분 20초면 저는 좀 헐떡이면서 뛰어야 되거든요. 살짝 조금은 더 지향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데이터에다가 메모리 내면 이 자기 몸 상태를 체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이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 몸이라는 게, 사람의 그 신체 주기가 있잖아요. 뭐 생리적으로 갑자기 뭐 날씨에 좀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계절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습도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민감도에 따라서 좀 이게
컨디션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감안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내 몸 상태를. 이 심박수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좀 분석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내가 필링으로 느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느낌적으로 언제는 150이 되게 편할 때도 있고 언제는 150이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때 컨디션 따라서, 아니면 같은 속도를 뛰는데도 갑자기 심박수가 확 치솟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대회 때도 풀 컨디션으로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뛰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언제는 제가 막 3분 50초 뛰는데 170대가 나올 때도 있고 언제는 190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컨디션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사람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아놓고 내 몸으로 느끼면서 뛰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나서 오늘 좀 평소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심박수가 너무 오르는 것 같다, 몸이 힘든다, 그러면 그날은 좀 강도를 낮춰줘야 돼요. 이게 사람 몸이 이제 교과서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해줘야 되고, 대회를 앞둔 시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지. 또 막상 대회 앞둘 때 되면은 또 환절기 찾아와서 한번 컨디션 무너질 때가 옵니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도 한번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저도 이번에 동마 준비하면서 동마 일주일 전에 딱 감기 걸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몸 컨디션 자체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일주일 전에 걸리고 나서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하고 일주일 푹 쉬었습니다. 푹 쉬고 먹을 거 잘 먹고 하니까 기록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이 컨디션 따라서 훈련만 잘 채워두면은 언제 뭐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훈련 잘 못했다 해서 내 몸 자체가 운동 능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박수나 내 몸의 데이터를 계속 스스로 이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훈련을 하시면은 언젠가 다 이게 성적으로 돌아오니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내 몸을 믿고 심박수 믿고 훈련하시면 됩니다.